예, 이 시간에는 페미니즘과 피밀리즘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여성주의 관점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가부장제적인 남성 우위 그러한 사회고 가족이었다고 한다면은 현대의 특징적인 것은 이제 여성이 그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페미니즘이 이제 우세한 그러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페미니즘을 이제 이야기하고 피밀리즘을 이야기할 때에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서 여성의 권리를 확대시키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이론이나 운동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단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사회에 차별받은 여성이 이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서 해방을 주장한 것이다. 연이어서 생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컬러지와 또 페미니즘이 합성으로 자연도 마찬가지로 여성처럼 억압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밀리즘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남녀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떠한 우열이나 결점의 어떤 차이가 아니다. 생물학적인 차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한다. 저는 이제 페미니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확장시켜야 된다. 사회학적 관점이나 여성학적 관점, 여성학 강의를 또 오랫동안 했는 적이 있습니다. 또 사회학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는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어떠한 단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는 페미니즘보다는 오히려 피멜리즘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남녀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열이나 결함보다는 오히려 생물학적인 차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는 여성이 그 컴팩트 아주 촘촘한 어떤 사고, 남성은 좀 거시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만 여성이 어떤 촘촘한 그런 사고는 이제 남성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에 따른 이제 역할을 요구하는 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억압받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별개의 어떤 성이다 이렇게 남성의 상대 개념으로서 여성 또 생물학적으로 서로 차이가 나며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어떤 관계 이런 관계를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압받고 있는 그 여성 자체를 어, 그 정상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아니죠. 서로서로 일치형 내지는 민주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일치형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의 가족치료의 태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본다면은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했다시피 늘 강의에 이렇게 이야기 내고주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모더니즘인데 이 모더니즘은 과학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이잖아요. 과학 이전에 이제 프리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중세의 어떠한 암흑기의 그런 사고 방식. 과학 중심의 계몽주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대표되는 것은 모더니즘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성도 중요하고 이제 감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주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탈중심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고 주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것이죠. 이러한 모더니즘과 모더니티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사상, 사조, 그 다음에 사상의 어떤 흐름 뭐 이런 쪽으로 한다면 모더니티 하게 되면은 그 사회 경제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연구했던 칼막스에서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생산력과 근대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여성의 관계, 다시 말해 농경사회에서 여성의 생산,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 생산, 정부와 사회에서의 생산력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있는 것을 이제 모더니티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방식과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본다고 한다면은 중세시대 때는 우리가 천주교라든지 유교 중심으로 우리가
사회를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 자체가 천주교나 유교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근대에 있어서는 이제 개신교라는 서구에서는 개신교, 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이나 뭐 이런 사상들이 이제 태동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60년대 이후에 탈근대적인 그런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는 이제 종교의 다원적인 그러한 속성들, 자연 속에서도 신을 찾는 딜리 같은 뭐 그런 사람들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성주의 치료 방법도 우리가 일반적인 가족 치료에서 등장하는 치료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주의 가족 치료 방법이라는 것 자체는 여성이라는 것이 억압되어져 있다. 남성 지배의 사회 구조 속에서 억압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체의 상황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도 결국은 정신분석, 구조, 경험, 전략, 실전, 게슈탈트, 구성주의 같은 이런 것과 연결될 수밖에 또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 여성은 전통적인 한국 여성과 더불어서 이제 직장 여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티가 지배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그죠. 정보화 사회는 과거처럼 그렇게 육체의 노동을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전통시대 때 지배되었던 유교나 또 전통시대 때의 지배적인 그러한 생산 구조에 맞는 사상, 그런 것들은 이 정보화 사회 내지는 현대 노동력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인은 한국인이고 한국의 저변에 밑바탕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사상들은 대표적인 것은 유교고 불교고 도교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신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그 다음에 저는 한국인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또 한국인의 저변의 사상의 이면에 있는 한국인의 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를 저는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 내용이 깊은 저변에는 뭐가 있느냐 하게 되게 되면은 종교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문화적인 가치관은 우리나라는 약간 무속 중심의 그런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성주의 가족 치료의 방법 조금 전에 했던 그 내용이군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은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개념, 치료 목표, 과정, 그 다음에 기법, 사례 몇 가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 자체는 쉽게 말해서 여성주의에서 보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여성이라는 것 자체는 억압되어 있는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나 대처 수단으로 정상, 쉽게 말해서 불안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정상들, 이런 심리적인 정상이 아니라 전통적인 요구와 비전통적인 요구 사이에 그 상충하는 데에 대한 그것의 대처 결과로서도 신경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분석 방법은 심리적인 이대로 보지만도 여성 중심의 그러한 치료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은 전통적인 욕구, 비전통적인 욕구의 어떤 대처 결과로서 신경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제를 개념하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료할 때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개념한 여성주의 틀 자체는 예를 들어서 아동의 성학대를 경험했다. 라고 할 때 그 아동 성학대 경험 그 자체의 불안 요소 자체는 그 내용 자체는 자신의 위협에 대한 학대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보호나 무기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용 관리해야 되는 그런 차원. 이것은 여성주의적인 특성의 틀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습식장애라는 것 자체는 여성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문화적인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성주의의 틀 자체는 현실 자체가 무기력, 현실 자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 그 자체를 관리해야 되고 문화적인 가치관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성주의 틀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여성주의의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 자체는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남성 중심 자체를 거부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관계 내지는 여성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리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력과 성에서 성도 사회계층처럼 위계가 있다.
위기에 있는 것처럼 남성 중심, 여성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 계층의 어떤 요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성에도 하나의 권력 구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시작하는 것이고, 순환적 인과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불안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적인 불안, 사회적인 불안, 그 다음에 지역적인 불안, 국가적인 불안, 그런가 동시에 관계적인 불안, 뭐 인지적인, 구조적인, 또 행동적인 뭐 다양한 그런 불안의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인간 순환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화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여성의 불안, 직선적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보적인 그런 보안은 가부장적인 가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남성 아니면 그 다음에 여성. 여성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보다는 오히려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사회에서는 여성의 컴퓨터 다루는 것, 이것은 상당히 남성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단순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또 촘촘한 내용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하게 될 때도 그 방식도 중요하지만 남성, 여성이 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 뭐 다양한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어떤 원인과 그 다음에 처리하는 내용,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거기에 대한 참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조적인 것보다 더 과정이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거죠. 그 다음에 여성주의 관점에서 상담하는 것,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상담하는 것 자체는 치료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인적인 가치, 여성 중심의 어떤 가치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왔었을 때 그 내담자인 대부분 다 여성들일 텐데 그 여성들이 이제 유능하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인간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평등주의적인 것이고 상담의 계약, 정보의 근간, 역량 강화, 뭐 다양한 그러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치료를 한다.